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명리학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또 하는 명리학의 역사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음양오행에 대해서 살짝 맛배기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주마간상격으로 말씀을 드린 터라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시거나 또 아마 외우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 중요한 천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양오행을 살짝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세상 모든 것이 균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행이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오행은 5개의 원기가 가는 방향성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이름이 다름 아닌 목,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방향성은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의미하고 화는 불을 의미하고 토는 흙을 의미하고 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속을 의미하고요. 수는 물을 의미하는데 각각은 생과 극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불 소시계가 됐죠. 그래서 불의 입장에서는 나무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흙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고난 재가 이 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은 불의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되고요. 또 금속은 흙의 덩어리가 모여져서 딱딱하게 됐을 때 하나의 금속이 되죠. 금속의 입장에선 흙의 도움을 받는 얘기가 되고 또 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각각의 금속 자갈 이 사이를 뚫고서 이 지표를 뚫고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금속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물은 또한 생명의 원천으로서 다시 나무에게 그렇죠?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무와 불의 관계, 불과 토, 그다음 흙과 금, 금과 이 수와 목의 관계를 생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생목 얘기를 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비교한다면은 태어나서 한여름에 청년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로 가고 또 우리 인생은 죽지만 우리 인간은 죽지만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자손을 남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자손을 남겨서 이 목과 토금수 오행은 단편적이지만 계속 영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이것을 인간에 비교하든 어떤 제품에 비교하든 나무에 비교하든 모든 것에서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을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래서 생의 입장은 우리가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생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나를 생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또 그의 입장은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도움만 받을 수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나를 또 아주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인가예요. 나의 욕심과 욕망이거든요. 했을 때 나무의 입장에서 갖고 싶은 것은 사실 흙이에요. 그렇죠? 왜?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귀찮은 존재가 돼. 그러니까 흙은 나무로부터 극을 당한다. 그리고 나무의 입장에서는 내가 극을 한다.
토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당한다 이런 입장이 됐죠. 자, 불의 입장에서는 금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불에 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은 화로부터 극을 당한다. 화는 금을 극한다. 자, 우리가 물을 보자고요. 물길이 아래로 흐르지만 실제 물길을 가로막는 것이 흙이죠. 그래서 물의 입장에서는 흙이 나를 극하는 것이 되고, 또 흙의 입장에서는 토는 수를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자, 그다음에 금의 입장에서는 금이 극할 수 있는 건 나무를 보자고요. 나무가 우리 곳곳하게 아무리 크게 잘 자란다 하더라도 금속, 도끼라든가 낫 등에 의해서 우리가 잘려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는 금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금의 입장에서 내가 목을 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수의 입장에서는 불길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물에게는 대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은 불을 극한다. 불은 물에 의해서 극을 받는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 이 형태가 영원히 이루어진답니다. 물론 이것은 관념적으로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수로 태어났는데 수 밑에 보니까 토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불이 이렇게 있고 불이 있고 불이 이렇게 있고 불이 이렇게 있고 전부 다 불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자고요. 물이 불을 극하고 끌 수 있나요? 못 끄죠. 오히려 불의 이러한 화력이 세기가 오히려 물을 어떻게 증발을 시켜버리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극이라고 하여서 내가 너를 못 살게 굽고, 내가 반드시 극을 당하는 입장이라서 반드시 나만 손해를 본다? 그런 입장은 또 아닐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주팔자가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물은 불을 극한다. 불은 물로부터 극을 당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과 극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극하는 것이 있고 나를 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그렇게 수용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하나의 욕망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극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인 쓰임새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과 토금수를 우리가 쉽게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역할이 나, 일, 돈, 명예, 공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목은 나, 예를 들어서 이 나를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땐 나, 일, 돈, 명예, 공부요. 예를 기준으로 했을 땐 예를부터 나를, 돈, 명예, 공부요. 예를 기준으로 나, 일, 돈, 명예, 공부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수잖아요. 얘가 나야. 난데 이 불이 나를, 내가 얘를 극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으면 내가 극하잖아요. 내가 극하는 것이 보니까 내가 돈을, 그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극하는 것은 욕망이야.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무엇을 갖고 싶어요? 돈을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물의 기운이 약하니까 돈을 가질 수 있나요? 돈을 가지려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크게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있죠.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돈을 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돈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것과 버는 것은 차이가 있죠. 돈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돈을 많이 본다는 얘기는 눈치가 900단. 절간에서 새우젓을 얻어먹는 팔자들. 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념이 세니까 주식도 잘할 것이요, 가상화폐도 잘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돈과 관련해서는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이 했더니 돈을 벌었어요, 못 벌었어요? 돈을 보기만 할 뿐이야. 못 보는 거야, 결국 꽝. 그래서 우리가 하는 쪽쪽 말아먹는 팔자들이 있잖아. 이런 팔자들. 근데 이 사람은 타고남이 이래. 돈을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에 관점이 있을까요? 흥미가 없어. 못 가요. 나는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을 할 거다. 사업이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욕망을 실제 재화를 취득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실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로 살짝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가 어떤 그러한 같은 이론을 비우게끔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걸 우리가 사회적 관점에서는 돈이라고 하지만 육친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남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자라고 얘기를 한다. 내가 여자라는 뜻은 아내지요. 그렇죠? 내가 사업을 죽어도 하고 싶어. 내 이름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 이름으로 해라? 아내 이름으로 해라.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고 한다면 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편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 얘기를 하면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천만에. 아니에요. 우리가 상당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 명리학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명나라 때 우리가 서자평 선생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 명의 이치를 다루는 논리가 형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 인스피레이션, 영감, 직감, 육감을 가지고 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다 한다면 명나라 때부터 서자평을 통해서 명리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론이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이론을 우리가 접목을만 시킨다면 실패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여러분 다 같을 것 같죠? 다 틀려요. 한 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틀리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개인의 타고남을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나, 일, 돈, 명예, 공부의 관점에서 생극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목화토 금수라고 하는 것은 이 토를 기준으로서 토는 중앙 중립이라 그랬어. 그렇죠? 목화의 영역은 아이콘이 이렇게 생겼어. 왜? 나무는 위로 크잖아요. 불도 불꽃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죠? 바위는 어때요? 아래로 떨어지죠. 물도 아래로 떨어지죠. 아이콘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음양의 관점에서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간사라고 비춰보면은 여기를 가지고 젊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이 먹은 우리가 하여튼 올드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고요. 자, 젊은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 이 금수에 나이 드신 분을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유, 저 보수들, 꼰대이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요. 왜? 이분들이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아직 나는 20대, 10대이기 때문에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저 세계를 보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들의 보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우, 저 애숭이들, 저 철없는 것들. 왜? 나는 경험을 다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결국은 목화토금수를 거쳐서 이 젊음도 어떻게 된다? 때가 되면은 올드로 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나는 늙을 것 같지가 않아. 그렇죠? 우리 지금만 보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젊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를 올드 쪽을 갖다가 보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를 진보를 우리가 야당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수를 여당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우리 인체 얼굴에 있는 5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거를 목과 토금수에 비교한다면 목을 가지고 눈이라 그래. 화를 가지고 혀라 그리고 토를 가지고 입이라 그래요. 금을 가지고 코라 그리고 수를 가지고 귀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젊은 날에는 어때? 입을 중심으로 눈과 혀 본대로 얘기해라. 봤으면 얘기 좀 해라. 표현해라. 나이 들면 어떻다고요? 자,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숨 쉬고 귀로 들어라. 이해가 되셨나요? 이걸 우리가 목화 토금수에
이걸 5개의 인체의 얼굴의 구멍을 오규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자까지는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듯이 외울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목화 토금수 나일돈 명예공부 신강 신약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 강하다 나누고 또 이렇게 생과 극으로 나누고 또 이렇게 우리가 몇 개를 얘기해서 눈, 혀, 입, 호, 귀로 이렇게도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음양의 균형을 가지고 오행의 방향성을 향해서 영속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나는 그러면은 목화 토금수 중에 무엇로 태어났을까? 라는 그 나의 심리, 나의 성향, 성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될 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사주팔자를 하나를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2021년 6월 1일이고 오늘이 14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금년은 소띠해예요. 신축년 이렇게 쓰고 요 6월 달은 개사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1일이네요. 경진일에 개미시를 낳거나 제가 앞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치잖아요. 이건 나다. 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서 천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땅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하늘의 근간을 살핀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땅의 우리가 오라이 땅의 모든 걸 살핀다 해서 지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의 동태와 지지의 동태를 동시에 살피는데 오늘은 이 위에 있는 넉자가 있죠. 사주팔자는 이 연의 연, 월, 일, 시 연의 하늘과 땅, 월의 하늘과 땅, 일의 하늘과 땅, 시의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우리가 기둥이라고 하는 주자를 썼어요. 그렇죠? 기둥 주자를 써서 4개의 기둥이 있으니까 사주. 이 속에 8글자가 있죠. 하늘에 넉자가 있고 땅에 넉자가 있죠. 8글자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8의 8글자를 해서 팔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주의 팔자라고 얘기를 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요 하늘에는 얘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을 우리가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간에는 누가 있다? 누구를 보는 공간이다? 나를 보는 공간이다. 나를 우리는 지금부터 일이라 그랬죠. 이게 연월 일시죠. 일이죠. 일의 간이라 천간에서 일간이라고 앞으로 표현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일간이란 표현을 쓰는데 요 천간 하늘에는 총 몇 글자가 있다? 10자가 있더라. 요거를 십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땅에는 몇 글자가 있다고요? 12자가 있다. 이걸 12지지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리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한자에 대해서 나름 좀 괴로우시겠지만 몇 개, 하늘에 10개, 땅에 12자, 총 22자를 반드시. 알파벳은 26이고 그렇죠?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에서 20자. 물론 된소리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나를 보는 툴이 만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플을 깔고선 연월일시를 숫자를 넣게 되면 이러한 도식이 나온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런 한자는 모르셔도 돼 아직까지. 왜? 우리가 배우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무엇인지 나는 반드시 이 5가지 속에 들어와 있어. 목화토금수. 얘를 다시 또 우리가 분류를 시키면은 10개로 나누어지는데 자, 음양은 균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행은 우리가 요거를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나눠진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천간 얘기를 하는데 얘 목에도 양의 목이 있고 또 음의 목이 있어요. 화에도 양의 화가 있고 음의 화가 있고 토에도 양의 토와 음의 토가 있고 금에도 양의 금과 음의 금이 있고 수에도 양의 수와 음의 수가 있더라. 이 목에서 얘기하는 양의 목과 음의 목을 우리가 요 보니까 목화 토금수 곱하기 2개씩 하니까 총 몇 개요? 10개지요. 이 10개를 우리가 천간이라 얘기하는데 자, 오늘 공부할 천간 10개를 한번 적어 볼까요? 양의 목에는 간목이 목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음의 목에는 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화의 목 양에는 병화가 있고 음의 화에는 정화가 있고 토의 양의 토에는 무토가 이렇게 있고 음의 토에는 기토가 있고 금의 토에는 양의 금에는 경금이 있고 음의 금에는 신금이 있더라. 수에는 양의 수에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의 수에는 개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얘하고 똑같아. 경금이니까 금 중에서도 양의 금이로구나. 그럼 우리가 목화 토금수 중에서도 금 있죠. 금. 금은 뭐에 해당됐어요? 나, 일, 또 명예죠? 오늘 태어난 사람은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명예를 위하는 분이에요? 명예를 추구하는 분이야. 아셨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분이 어느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해.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어. 아버지 나는 싫어요. 나는 공부해서 고위 관리 가지고 싶어요. 이놈의 자식아 무슨 얘기냐. 가업을 잃어와 생선 가게를 해야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타고남이 뭘로 타고났어요? 양금에. 금에 뭘로 태어났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타고남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포기하고 어떻게 한다? 둘째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둘째를 가업승계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그렇죠? 안 돼. 둘째도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서 술을 갖고 태어났어. 예를 들어서 안 돼. 다시 또 셋째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천간 오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것을 총 10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이 10개 중에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막 5,500만 한 5천만 명 좀 넘는다고 보고 이거를 10분의 1로 나누면 500만 명은 간목이고 500만 명은 을목이고 그래 곱하기 10하니까 5천 명 되겠지. 그렇죠? 5천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영역 속에서 목화 토금수의 나일돈 명예 공부를 서로가 생하고 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인간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타고남을 이해만 한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양육. 그러니까 우리는 옆집 아이가 바이올린을 배우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이도 배워야 돼. 옆집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 우리 아이도 맞아요. 이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붕어빵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타고남을 안다고 한다면 그렇죠?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맹자의 그죠? 삼천지교도 있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아이가 서당 옆에 가니까 자기의 타고남대로 공부하더라 이겁니다. 이렇듯이 이 타고남이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오늘은 사주팔자 명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 천간에 대해서 간목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간목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름하여 우리가 천간이라고 부른다. 천간의 제1영역에 있는 것이 우리가 간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얘를 우리가 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의 목이고 양의 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은 무엇으로 태어났나요? 자기의 일간이 무엇인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라고 했을 때 나의 일간, 나는 일간이 무엇인가 했을 때 나는 갑목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을목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병화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정화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경금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신금, 개수.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죠. 이런 관계의 형성을 살펴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관점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 관점의 세 가지가 뭐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첫 번째는 육친의 관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관점. 세 번째가 심리적 관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육친의 관점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 형제, 그다음에 조부모, 또한 나의 배우자의 부모 하고의 관계는 어떨까? 우리가 이렇잖아요. 궁합이 맞네 안 맞네. 그렇죠? 사실 솔직한 얘기지만 같은 자식이라도 어때요? 미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사랑하고 싶은 자식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있냐 하지만 아니 깨물고 싶은 자식이 있다니까요. 자, 이거를 육친의 관점 그러고 우리가 사회적 관점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 있냐? 재물복이 있냐? 그다음에 당신의 직업, 영역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는 기제 심리적 관점은 이 아이 성향, 성격은 어떻게 타고난 것인가?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수산물 시장을 건어물 가게를 가업승계를 하려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타고남이 있어. 이걸 성향이라 그래. 우리가 이 세 개의 관점을 알 수 있는 것 나를 기준으로 전부 다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가 생과 극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그 사람의 심리 성향을 알 수 있는 기제들. 자,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여기는 연이고 월이고 일이고 시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나이 타고남이 초년기가 돼 여기가 청년기가 되고 여기가 장년기고 여기가 노년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아이는 틀림없이 배지를 나한테 달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해요?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돈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년기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안 하던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초년기에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 시쳇말로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질끈 머리끈을 동염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미국의 H대학도 가는 거야 그냥 아주. 이렇듯이 이 사람의 타고남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떻다? 변함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린 얘는 21년 6월 1일 14시 이거는 뭐예요? 변해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죠? 이 자체 나를 가지고 명이라고 얘기를 한다. 명.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매 시간, 매일, 매월, 매년 흐르면서 오는 그 운이 나를 쳐버리죠. 치면서 내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못하게 됐어.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운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타고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운에 의해서 내가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운명의 장난이다. 그러니까 얘는 몇 살까지 공부를 잘할 것이요? 얘는 몇 살부터는 못할 것이요? 얘는 더 잘할 것이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사주팔자에서 나를 기준으로 모두 무엇을 보고 생극의 관점에서 파악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주팔자로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느냐 이렇게 바보스러운 질문을 한답니다. 사주팔자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리가 행태 과학이자 통계 학문에 우리가 아주
최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타고난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지 그 사람의 100%를 우리가 맞추는 학문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타고남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그 첫 번째 나를 아는 나의 심리요 사회적이고 육친의 관점에서 첫 번째 심리적 관점은 나의 성향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간이라고 하는데 10개의 일간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 시간에 간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간목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이제 흙이에요. 그렇죠? 흙이면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봤을 때 여기가 목의 단계야. 목. 여기가 화의 단계고 토, 금이고 여기가 이 정도가 금이겠네요. 그다음에 이 아래가 아예 수고 다시 위가 여기가 또 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무가 흙 아래에서 이 작은 씨앗을 이 밭에다가 요게 밭전자지요. 요 밭전자잖아요. 요게 그죠? 밭전자에다 밑에다 뿌리를 내렸어 이렇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려서 얘가 싹을 틔우기 이전의 단계야. 그리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다시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해서 다시 얘가 또 목으로 새 생명의 잉태를 위해 들어가는 이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목은 이렇게 생긴 거야. 요 밭 아래에다 뿌리를 탁 내리고 있어. 그러니까 땅으로 아직 나오기 이전의 단계지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안다 모른다? 세상 물정이 훤하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놓은 사람을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만나보면 아주 계산적이야. 시쳇말로 아주 너무 영민해. 이걸 아주 우리가 방송용어로서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까졌다 이렇게 얘기돼. 대바라졌다 이렇게 얘기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비계산적이고 순수하고 그 자체야. 간목을 놓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하면 이 사람들은 자 세상 물정 모르니까 어떤 거에 대한 흥미가 많고 지속성이 있고 영속성이 있던가요? 아니야. 단편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시무종 이렇게 얘기해. 유시무종은 시작은 있는데 어떻다고요? 끝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유시무종이라 이렇게 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는 사람들 많아. 왜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것저것 벌리기는 잘하는데 그것을 못 맺어. 그렇죠? 근데 믿지가 않아. 이걸 우리가 간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간목을 놓은 사람들 순수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국가를 오행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를 한국을 간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을 을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을 금이라고 얘기하고 중국을 토라고 얘기를 한다. 제가 그랬어요. 이렇듯이 우리나라 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재화가 있죠.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화가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왜? 나무는 뭘 좋아한다? 흙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부동산을 좋아하는 일본인도 그래요. 근데 금의 영역들 미국의 분들은 아마 부동산을 우리처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히 간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의 이 성정은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물론 나무가 이렇게 크는 나무들도 있어요. 이걸 앞으로 배울 을목이라 그래. 칡넝쿨이다 우리가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크는 나무 한번 딱 쳐서 꺾어지면 어때요? 다시 재생이 불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놓은 사람은 자존심이 엄청 세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아이가 간목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 엄마가 자존심만 살려주면 돼.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목화의 영역들은 젊음의 영역들이고 화라산탄함 영역들이라 여기가 뭐예요? 지식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들이에요? 지식의 영역들이야. 여기는 지혜의 영역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영역들은 아는 것 많고 행동은 뭔가를 금방금해서 결과를 내고 감성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계산적 영역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다음에 우리가 자존심이 너무 세서 이분들에게 자존심만 살려주면 어떻게 한다? 간도 꺼내주는 영역들.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너 최고야. 너는 나의 엔돌핀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모든 것.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어떻다고요? 물불을 가리지를 않아. 이미 우리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고서 매일마다 너는 너 친구는 그런데 너는 이게 뭐야 이놈의 자식하고 매일매일 야단을 쳐서 기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던 일도 안 해. 목의 특징이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배우는 데가 있어서 이제 지지에 여러분은 동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 나는 무슨 띠네. 그렇죠? 나는 쥐띠네, 소띠네, 말띠네, 범띠네,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땅에 지지에 놓인 얘기예요. 이 땅 속에 이 연의 땅, 이 지지에 놓이는 얘 소띠. 이게 무슨 띠가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만 동물이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하늘에도 동물들이 존재한다. 각각의 동물들이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우리가 갑을 가지고 여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우.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대장하죠. 여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문서를 보면 호사수구, 초구, 우리가 그래가지고 죽을 때 자기 언덕을 향해서 태어난 곳을 향해서 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굉장히 여우란 것을 우리가 교활한 동물, 나쁜 동물의 대명사라 보지만 실제는 어떻다고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럿이 있는 것을 호불이웅 그래서 다른 어떤 여우 무리들을 용납이 안 돼. 내가 제일 대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보살피고 귀소 본능이 뛰어나서 우리가 갑목을 놓으면은 저 사람은 장자지상이구나. 장자라고 하는 것은 큰아들 있죠? 큰아들의 역할을 하는 팔자들. 그래서 우리가 갑목으로 태어나면 이 아이가 어찌되었건 간에 부모를 복량하거나 부모의 임종을 지키거나 부모의 상속 증여와 관여할 팔자. 그랬더니 하나는 갑목이고 하나는 경금이네. 너가 날 모신다고 했지. 너는 X야. 해서 미워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갑목을 놓게 되면 여우의 동물 형상을 나서 우리가 장자의 지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동물에 대한 얘기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오상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하나의 성향들이 있어. 이것을 오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개의 타고난 심리적 어떤 이 성품들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를 어질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갑목을 놓은 사람들은 순수하기도 하지만 다소 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어. 요산요수라고 하는 얘기를 공자님 말씀을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랬을 때 어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인을 써. 요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화 토금수를 방위로 얘기한다면 목은 동쪽을 얘기하고 화는 불이니까 남쪽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은 서쪽이고 수는 검은색이니까 북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쪽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대문에 보면은 무엇이 있나요? 사대문에 이름이 있어요. 제일 동쪽에 있는 이름이 뭘까요? 사대문의 이름이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에 큰 문 그래서 동대문이 있어요. 동대문을 우리가 인자를 써서 붙이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흥인,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인, 지문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요 인자를 쓰는 거예요.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을 놓게 되면 대단히 어진 사람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람을 가지고선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의 형상 그래서 이 글자가 갖고 있는 형태의 뜻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문으로 굳이 쓰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천둥번개 있죠? 우레를 낳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간목을 놓게 되면 천둥번개가 소리가 크잖아요. 일단 목소리가 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하잖아요. 누가 이긴 줄 알아요? 간목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이게 언제? 90년대까지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지만 요즘 목소리 크면 목소리 커도 잡아가. 왜? 위협했다 해가지고. 요즘 욕할 수 있는 시대나요? 못해. 아이들 머리 쓰다듬을 수 있나요? 못해. 큰일 나.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큰 영역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를 해보면 유독 어떠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저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겠죠? 너 간목이구나. 간목은 어떻다? 순수하다. 비계산적이다. 그렇죠? 그럼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나 돈이 없는데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알고 이용을 하면 또 그렇잖아. 또 재미없잖아. 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목소리가 큰 영역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을 놓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될 게 장자지상에 얼굴형이 아주 길쭉한 서양형으로 생긴 사람들이 있죠. 이런 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무가 곧장 올라가기 때문에. 아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을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을목에 대해서. 자,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음의 목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린 애가 이 땅에서 위로다가 꽃을 이 싹을 딱 틔운 게 뭐예요? 이게 을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을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이 아이를 우리가 큰 전나무요 소나무로 간다면 얘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잔디요.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칡넝쿨이요.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한번 꺾어지면 어때요? 일어나기가 재생이 힘들지만은 얘는 꺾어져도 어때요? 밟아도 떨어져 다시 살아나더라.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삶에 대한 어떻다고요? 애착이 남다른 팔자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자 하는 자기 그런 살고자 하는 자기 그 본능 굉장히 강한 팔자야. 그래서 우리가 사막토에 갖다 놔도 살아서 돌아오는 팔자가 누구라고? 을목의 팔자들이다. 그런데 이 을목들은 이제 한 가지 아주 대단히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우리가 100m 우리가 아직 육상 선수보다 빠르게 뛰는 아주 그 움직임이 민첩해. 지하철 문이 열리기도 전에 빨리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 이게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유독 자식 사랑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을목을 낳았다고 한다면 뭐예요? 삶에 대한 애착, 집착이 무척 강한 사람이라구나.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삶 자체를 아주 외경스럽게 아주 재미나게 즐기고 사는 팔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을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갑의 을에 비하면은 음의 영역을 lat대서 대단히 여성적이고 대단히 활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동물로 보게 되면 삭을 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리자를 써서 삭을 낳아서 삭은 어떻다고?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역들. 이 여우는 어때요? 자기 식구를 데리고 다니지만 삭은 어때? 혼자 이렇게 다녀. 그래서 우리가 이 을목을 놓게 되면은 어디로? 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여러분이 이제 TV에 보시게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이런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그런 유의 분들을 자연과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 아주 그 본능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을목의 사람들로서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사는 데 가서 보면은 며칠은 참 좋아 보여요. 그렇죠? 자유롭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당신도 좋으면 여기 와서 살으라고. 내 실제는 그러고 싶은데도 며칠 살다 보면 어때요? 못 살아. 누가 산다? 을목이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을목을 넣게 되면 아, 산의 역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모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에 우리가 대명사가 뒤에서 배울 요 기토, 그 다음에 요 을목 두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다. 아, 그래서 이분들은 귀여 귀촌 쪽으로 가고 여기는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을목은 어찌됐든 우리가 이 을자를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일자가 돼버리죠. 우리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의 기억력이 대단히 좋아. 그래서 과거를 회귀하거나 또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기억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우리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ABC 보는 사람마다 제가 어떻고 이쪽저쪽 계속 씹으면서 다녀.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가지고 끈이라 그래. 끈신을 나서 그렇다. 이걸 한자로 쓰면 류신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렇듯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을목을 놓은 사람들은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헤어지는 기술이 멋져야 돼. 여기는 간목은 욕을 해도 어때요? 이 길로 듣고 이 길로 흘러버려. 근데 을목은 어때요? 이 길로 들었으면 머리에다 기억을 했다가 반드시 어떻다? 요 신금처럼 말이죠. 뭐 요것처럼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씻고 다니는 대명사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사귀면 아주 인생이 피곤했죠. 근데 어제는 애인이었었고 어제는 부부였는데 계속 재판이 들어오거나 계속 나를 낳던 관제구설에 몰아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을목의 입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어 음양 오행을 통해서 또한 이제 천간 지지를 통해서 지지는 또 다음에 배우시겠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10가지 자신의 심리, 성향, 성격 이런 것을 보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오늘은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만 간목에 대해서는 간목보다는 이 을목에 대해서는 다소 설명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만 간목, 을목은 하나는 양목이요 하나는 음목으로서 같은 나무이지만 성격이 아주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소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바닷물도 한 점의 물방울로부터 시작돼 그렇죠? 대일적이에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